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최악의 남편이자 아빠였다. 조선의 르네상스, 그 어둠의 서막. 조선 9대 왕 성종. 그는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완성한 경국대전을 반포하며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매일 아침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던 완벽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성군의 삶에는 충격적인 이중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학문에 열중하고 밤에는 유흥과 여인을 탐했던 밤의 한량. 그리고 이 이중적인 사생활은 훗날 조선을 피바다로 만드는 비극적인 폭탄을 잉태합니다. 그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의 두 번째 아내 패비 윤씨의 사약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권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이 선택이 훗날 아들 연산군을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만들 줄은 성종 자신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은 훌륭한 왕이었으나 최악의 남편이자 아빠였던 성종의 고뇌를 파헤칩니다. 성군의 탄생, 시어머니 인수대비의 그림자. 성종의 삶은 그의 어머니 인수대비의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의 손자이자 아버지 덕종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왕실의 정통성 논란 속에 즉위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종을 유교적 이상에 따라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을 완벽한 군주 코스프레를 해야 했습니다. 경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등 공적인 영역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요된 완벽주의는 왕이 된 후 그의 사생활에서 터져나오는 일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이중생활, 한량 성종. 성종은 밤이 되면 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종종 관원들과 함께 평복을 입고 궁궐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기생들과 술을 마시며 연애를 즐겼고 새로운 여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후궁들의 증가. 성종은 후궁들을 무분별하게 들였으며 그의 후궁은 무려 12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왕비의 입지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관원들의 묵인. 성종은 자신의 유흥에 동참했던 관료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유흥을 묵인함으로써 왕의 총애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성종의 문란한 사생활은 왕비가 된 윤씨의 성격과 충돌하며 비극을 낳습니다. 윤씨는 성종의 후궁들을 견디지 못했고 병적으로 성종의 사랑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성종의 밤의 한량 생활은 윤씨의 불행과 질투심을 키우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 질투와 폐륜. 윤씨의 질투심은 왕실의 기강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다른 후궁들을 저주하는 주술 도구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었고 심지어 후궁들을 폭행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 인수대비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완벽한 유교적 왕실을 원했고 윤씨의 난폭함과 질투심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윤씨를 끊임없이 꾸짖었고 윤씨는 시어머니의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윤씨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왕에게 폐륜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성종이 아끼는 후궁을 살해하려 했고 성종이 이를 막자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왕의 몸은 곧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은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역적 행위였습니다. 최악의 남편, 사약과 침묵의 결정. 왕의 몸에 상처를 입힌 윤씨는 결국 폐위되어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종은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어머니 인수대비의 압력과 신하들의 탄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위엄과 효도라는 유교적 명분 앞에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폐비가 된 지 3년 후 윤씨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가 궁궐 밖에서도 성종과 후궁들을 저주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1482년 윤 씨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윤 씨는 사약을 받기 직전 자신의 피가 묻은 흰 수건을 친정 어머니에게 건네며 이 한을 잊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종은 윤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마지막 숙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감추고 어린 아들 이웅, 훗날 연산군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비밀로 했습니다. 성종은 자신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켰다는 죄책감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비극의 씨앗, 광기가 싹트다. 성종은 윤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웅 연산군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성종은 아들이 왕이 될 자격을 갖추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핍을 남겼습니다. 성종은 1494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린 결정이 훗날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의 전말과 피 묻은 수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충격은 연산군을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성종의 패비 결정은 훗날 갑자사화라는 끔찍한 피바람을 조선에 불러오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최악의 남편이 남긴 유산. 성종은 법과 제도의 완벽을 추구했지만 결국 가정의 파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의 전성기였으나 그의 사적인 선택은 조선의 암흑기를 낳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으나 아내를 지키지 못한 최악의 남편이자 아들의 광기를 만든 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성종의 유산은 영원히 이 모순에 갇혀 있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완벽한 법전의 설계자였지만 가정이라는 작은 법정에서는 패배했던 인간의 초상. 성종의 비극은 정치적 완벽함이 결코 개인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한왕의 사적인 죄책감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